오늘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직접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조사실장이 지금 휴가를 먼저 가버렸어요. 대표 남겨두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택수 대표 리얼미터 출범 때부터 CBS에서 라디오를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라디오를 했던 10몇 년 전에 10년 전까지도 이제 10년 넘었네요. 하여튼 SBS에 했다가 10년 만에 지금 스튜디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상품 소개해 주세요. 이온수기 전문기업 알카메디에서 수소 알칼리 환원수기, 20년 전통 식품명가 주식회사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오세득 셰프가 선택한 굿밸런스에서 생유산균,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가족처럼 따뜻한 IoT 건강 온수 매트,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리에서 구두 중정권, 콜레스테롤 관리의 시작 레이델 폴리코사놀 10을 드립니다. 바람이 좋아요. 네. 10년 만에 스튜디오에 같이 앉았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간단하게 뭐 큰 변수들이 없어서 그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3.1%로 횡보했는데요. 사실 올림픽 개막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만 지난주에 남북 정상회담 소식은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김일성 가면 논란이 주말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주 초에 약세로 출발했고요. 그러니까 가면 논란 같은 게 또 뭐 진보 진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재인데 저쪽에서는 또 그런가 싶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 오보가 실제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제법 또 있기 막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또 네. 가짜뉴스가 월요일 날은 63%, 화요일 날은 62.8%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63.6%로 회복하면서 주간 집계는 63.1%로 횡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림픽도 뭐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나와야 그것도 효과가 있는데 네. 올림픽도 TV에서 잘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메달 소식이 메달도 많지 않고 이제 아마 이제 설 연휴 동안에 메달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지율도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메달을 딴 것도 아닌데 네, 늘 그래왔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때 메달을 따면 희한하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요. 네. 예. 자,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지지율이 2.3%포인트 하락한 45.9%, 당청 지지율 동반 하락이고요. 한국당 지지율은 20.8%로 2.1%포인트 올랐습니다. 미래당은 10.5%, 바미당이죠. 10.5%, 정의당 5.6%, 민평당 3.4%로 나타났는데 바른미래당이 지난주에 저희가 잠재 정당 지지도에서 11%였는데 0.5%포인트 빠졌고요. 컨벤션 효과가 이제 있으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정당 지지도 한 문항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창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된이라는 수식어를 뺐습니다. 민평당도 마찬가지고요. 수식어 빠지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고요. 그래서 10.5%로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했고 민평당도 소폭 하락한 3.4%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10%대면은 바른정당과 그리고 국민의당 시절의 지지율 합보다 좀 낮은 거네요. 이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략 한 11% 정도 됐었는데요. 그보다는 낮은 수치를 조금 낮은 수치 기록했고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게 리얼미터보다 5%에서 거의 10% 가까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했는데 무당 설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바른미래당이 저희 조사보다 높은 곳들이 한 3%포인트 안팎 높게 나타나고 반면에 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낮습니다. 다른 조사기관들이. 왜냐하면 그렇죠. 전화 면접 조사만 하느냐 아니면 전화 면접과 ARS를 혼합해서 하는 저희 같이 하느냐 아니면 ARS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당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전화 면접 조사는 상담원한테 직접 자기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야 되니까 차이 보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야당 지지율은 그렇죠. 항상 전화 면접 조사에서 좀 숨기려고 숨겨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ARS를 적절한 비율로 섞거나 아니면 ARS만 하면 한국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의 지지율 수치가 실제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주장. 실제 이제 투표 결과를 보면 이렇게 혼합 방식의 결과랑 가장 근접하게 맞아왔기 때문에. 혼합의 비율이 문제다. 네네, 그렇습니다. 비율인데 리얼미터가 맞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장이. 뭐 지난 대선에도 가장 저희가 정확했죠. 자,
민주당은 어쨌든 40% 중반 이상을 항상 유지하는 편인데 이제 네. 앞으로는 좀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또 요동치겠죠. 그렇습니다. 40%대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번 주 45.9% 매우 높은 지지율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난 대선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일간으로 보면은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 지난 월요일이 5%포인트 빠졌는데 한꺼번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김일성 가면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그럼요. 미쳤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승 또 하락 요인이 이제 상쇄되면서 뭐 횡보를 하게 된 건데 민주당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봐야죠. 반면 한국당은 오랜만에 또 20.8%로 20%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제 젊은 세대는 전혀 안 먹히지 않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노년층의 카톡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고려 연방제가 된다든가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든가 네, 맞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카톡이 막 돌아요. 네. 이런 가면 논란이 나오면 역시 북한이 올림픽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김일성 찬양을 한다 이런 식이 확 돌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노년층이 슬 좀 움직입니다. 이게 그렇죠. 여론조사에 좀 잡히고 젊은 세대는 그런 카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주 같은 경우 30, 40대가 70%인 반면에 20대는 60%대로 다시 지난주에는 한번 70%대인데 떨어졌거든요. 네. 민주당 지지율도 20대에서 5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30, 40대는 50% 후반인데요. 20대가 2주 전에도 그랬었는데 평양 올림픽 논란. 그렇죠. 네, 안보와 안보 관련된. 이슈에 또 20대가 이 20대는 10대 시절을 박근혜 이명박 네. 보수 정권에서 보내다 보니까 20대가 또 보수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네. 안보 이슈에 20대가 좀 움직이고 네. 그리고 60대 이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카톡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런 영향이다. 네, 이번 자, 주중조사는 네. TBS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1,50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 응답률은 5.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여론조사. 이거 사실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 많이 했는데 네. 대부분 70%가 나오는데 또 리얼미터는 이것도 낮게 나와서 61%. 네, 한 10%포인트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화 면접 자동응답 방식 혼용 방식과 보수 성향의 네. 유권자들 혹은 뭐 시민들 국민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 그렇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조사 결과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제 배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경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네, 찬성 한반도 평화 정착 출발점이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61.5%, 네. 반대한다는 의견이 31.2%였는데 이 31.2%가 보수층이 네. 지금 뭐 정당 지지율 하면은 한국당이 뭐 20%가 안 나오기도 하고 20% 이제 간 넘기도 하는데 이런 조사를 해보면 보수 성향 응답이 30% 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한국당 지지율이나 혹은 이제 바른미래당 지지율 합쳐서 30%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40%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지방선거 승패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도층이 어디로 움직일지가 네.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61대 31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지형 정치 지형에서 진보 보수의 네. 지형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진보에다가 중도 진보까지 합친 응답이 61.5%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큰 이슈에 대해서 31대 60일 정도로 반응한다. 네. 한 10여 프로 가까이는 잘 모르겠다. 이런 유보층이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네. 유보층은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물어봐도 유보층이 나와요. 과거에 저희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한 98%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한 1%가 아니다. 그다음에 1%는 잘 모르겠다. 항상 이제 그런 잘 것들이 모를 나오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명백한 사안도. 맘 같아서는 대마도가 누구 땅이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네. 한일 외교가 이제 큰 또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서 하지 안 못하고. 일으켜요? 리얼미터 그런 조사한다고 해요. 리얼미터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2월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136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조사 광고는 동일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오늘 문자 중에 이런 게 많네요.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예. 네이버의 각종 뭐 메트로 의혹도 있고, 메트로랍니다. 매크로 의혹도, 매크로 의혹도 있고, 네이버의 댓글 정책에 대한 또, 문제 삼는 분들도 있고, 매크로 의혹은 뭐, 혹은 댓글 알바가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은 저도 제기한 바가 있고,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수사를 개시해달라, 혹은 뭐 이런 청원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인데, 한 2만 명, 3만 명 모자란다. 이런 문제가 계속 오네요. 예. 관심 있으신 분은, 고향 하시다가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자, 부산에서 TBS를 듣고 있는데 무시하지 마라. 내가 어째 무시했어요.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부산에 붙자도 말을 안 했는데, 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고속도로에 지금 차가 얼마나 많은데. 예. 아, 제가 아침에, 오늘 뭐 별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런 문자가 오는 거군요. 예. 문경 휴게소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있구만. 평택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잘 들린다. 뭐 그렇게 화두를 내시나? 자, 왜 자꾸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일어나서 듣고 있는데. 그 뒤에 조금 제가 붙이는 겁니다, 다. 다른 때는 유튜브로 듣다가 오히려 지금은 명절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실시간으로 듣고 있구만. 예, 이런 거. 엄청 항해가 많이 안 돼요. 별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 중학생인데 등교 전에 맨날 듣고 있어요. 그만 들어. 중학생인데 다 이해할려나 모르겠네요. 자, 시드니에서도 듣고 있어요. 거기는 시간대가 다르고 설날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당연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지지율이 2.3%포인트 하락한 45.9%, 당청 지지율 동반 하락이고요. 한국당 지지율은 20.8%로 2.1%포인트 올랐습니다. 미래당은 10.5%, 바미당이죠. 10.5%, 정의당 5.6%, 민평당 3.4%로 나타났는데, 바른미래당이 지난주에 저희가 잠재 정당 지지도에서 11%였는데 0.5%포인트 빠졌고요. 컨벤션 효과가 이제 있으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정당 지지도 한 문항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창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된이라는 수식어를 뺐습니다. 민평당도 마찬가지고요. 수식어 빠지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고요. 그래서 10.5%로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했고, 민평당도 소폭 하락한 3.4%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10%대면은 바른정당과 그리고 국민의당 시절의 지지율 합보다 좀 낮은 거네요. 이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략 한 11% 정도 됐었는데요. 그보다는 낮은 수치를 조금 낮은 수치 기록했고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게 리얼미터보다 5%에서 거의 10% 가까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했는데 무당 설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바른미래당이 저희 조사보다 높은 곳들이 한 3%포인트 안팎 높게 나타나고, 반면 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오늘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직접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조사실장이 지금 휴가를 먼저 가버렸어요. 대표 남겨두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택수 대표 리얼미터 출범 때부터 CBS에서 라디오를,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라디오를 했던 10몇 년 전에, 10년 전까지도 이제 10년 넘었네요. 하여튼 SBS에 했다가 10년 만에 지금 스튜디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상품 소개해 주세요. 이온수기 전문기업 알카메디에서 수소 알칼리 환원수기, 20년 전통 식품명가 주식회사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오세득 셰프가 선택한 굿밸런스에서 생유산균,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가족처럼 따뜻한 IoT 건강 온수 매트,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리에서 구두 중정권, 콜레스테롤 관리의 시작 레이델 폴리코사놀 10을 드립니다. 바람이 좋아요. 네. 10년 만에 스튜디오에 같이 앉았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간단하게 뭐 큰 변수들이 없어서, 그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3.1%로 횡보했는데요. 사실 올림픽 개막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만 지난주에 남북 정상회담 소식은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김일성 가면 논란이 네. 주말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주 초에 약세로 출발했고요. 그러니까 가면 논란 같은 게 또 뭐 진보 진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재인데 저쪽에서는 또 그런가 싶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 오보가 실제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제법 또 카톡도 있기 막 때문에 돌거든요. 그러면 또 네. 가짜뉴스가. 월요일 날은 63%, 화요일 날은 62.8%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63.6%로 회복하면서 주간 집계는 63.1%로 횡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림픽도 뭐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나와야 그것도 효과가 있는데 네. 올림픽도 TV에서 잘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메달 소식이 메달도 많지 않고. 예. 이제 아마 이제 설 연휴 동안에 메달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지율도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메달을 딴 것도 아닌데 네, 늘 그래왔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때 메달을 따면 전해지면. 희한하게 대통령 지지 올라가요. 네. 예. 자,